조두순, 또 김근식 같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하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보신 것처럼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되는데요. 이한나 변호사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의 제시카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법무부가 추진하겠다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05년경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제시카라는 어린 소녀가 성범죄 전과자인 옆집 남성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을 기초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예. 이 법률은 이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최저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이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피해자의 집 10k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나아가서 어린이가 많은 학교나 공원 2,000피트 한 600m 정도 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는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한편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무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이 미성년자의 교육시설 반경 500m 안에 이제 거주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실제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반경 내에 성범죄자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 건가요? 우리 지역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지역인 대전 지역 내에 초중 고등학교들 중에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무려 221개교에 이릅니다. 이 전체 학교 중에 72.2%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전국 평균은 한 49.1% 정도 됩니다. 이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20% 이상 좀 높은 상황이고요. 예. 그중에서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한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데요. 예, 이는 생각보다 좀 높은 수치입니다. 예. 자,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이 되면 인구가 특히나 밀집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성범죄자가 살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들이 또 지방으로 몰릴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서울보호법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특성상 구체적으로 적용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반경 500m라고 하면 직선으로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km 이내에 학교나 학원, 공원 같은 이제 어린이 시설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거 밀집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이 출소자들이 서울 비롯한 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제 결론에 좀 이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이 제시카법이 과연 아동 성범죄 이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해결 방법이 되느냐에 좀 의문이 있고요. 이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범죄자들의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닐 뿐더러 또 이 출소자가 거주 제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또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맞습니다.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죠. 자, 이런 우려를 피하고 또 취지에 맞게 효과를 내려면 한국형 제시카법 앞으로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까요? 외국 사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외국의 경우에도 이 아동 성범죄자들 출소한 경우에는 거주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컨대 독일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에 재범 우려에 관한 좀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재범이 우려된다고 하면은 무기한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주거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출소자가 자발적으로 국가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입소해서 그 안에서 치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재범 우려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 단순히 거주만 막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 제한과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도 치료 등이 병행이 되어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세밀하게 보완하고 다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